업데이트 후 카톡 못 쓰겠다는 불만. 하지만 설정 세 가지만 바꾸면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카톡 업데이트 해보셨나요? 앱을 켜자마자 낯설게 바뀐 화면에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50대,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도대체 어디를 눌러야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해졌어? 하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톡은 그동안 단순하고 직관적인 앱이었기에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는 디자인이 인스타그램처럼 변하면서 홈 화면에 쇼핑, 추천, 광고까지 들어왔습니다. 채팅만 쓰던 분들은 정말 적응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업데이트 후 불편한 기능 TOP3 그리고 설정을 어떻게 바꾸면 훨씬 단순하게 쓸 수 있는지 꿀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제 나도 헷갈리지 않고 카톡을 편하게 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업데이트 후 가장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바로 홈 화면입니다. 예전에는 딱 친구 목록 채팅 구조로 단순했는데 이제는 화면 상단에 광고 배너, 중간엔 추천 콘텐츠, 아래에는 메뉴 아이콘들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구한테 메시지 보내려는 건데 왜 자꾸 쇼핑창이 먼저 뜨냐? 버튼이 너무 많아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린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 화면 최소화 설정을 활용하는 겁니다. 환경 설정 홈 탭 관리 메뉴에서 불필요한 아이콘을 꺼두세요. 쇼핑이나 추천 콘텐츠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아예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전과 비슷하게 카톡을 채팅 전용 앱처럼 단순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편은 알림과 광고입니다. 업데이트 이후 쇼핑 알림, 콘텐츠 알림이 갑자기 늘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메시지 알림만 받아도 벅찬데 쓸데없는 알림이 자꾸 뜨니 짜증날 수밖에 없죠. 해결 방법은 알림 차단입니다. 환경 설정 알림 메뉴 쇼핑 추천 알림 항목을 찾아 끄시면 됩니다. 또한 앱 내 알림 허용 옵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림을 줄이면 다시 원래처럼 조용한 카톡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불필요한 알림이 줄어드는 순간 이제 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세 번째 문제는 메뉴 구조가 낯설어졌다는 겁니다. 사진 보내기, 이모티콘, 파일 첨부 등 자주 쓰던 기능이 제자리를 벗어나면서 도대체 어디 있냐는 불만이 많습니다. 팁은 간단합니다. 사진 동영상 채팅창 아래 버튼 갤러리 클릭, 이모티콘 말풍선 옆 스마일 아이콘, 파일 보내기, 버튼 타일 메뉴. 즉, 기능은 그대로 있지만 위치가 바뀐 겁니다. 없어졌다가 아니라 자리 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헷갈리지만 23번만 눌러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홈 화면이 복잡해졌다면 홈 탭 관리에서 불필요한 아이콘 제거, 두 알림이 폭탄처럼 쏟아진다면 알림 설정에서 광고 쇼핑 알림 끄기, 3기능이 헷갈린다면 자리만 이동했으니 위치만 다시 익히기,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카톡은 훨씬 단순하고 편해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제 카톡 못 쓰겠다는 말 대신 다시 예전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톡은 계속 변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내 입맛대로 설정을 바꿔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업데이트 이후 가장 많이 들려오는 불만 중 하나는 글씨가 너무 작아졌다는 겁니다.
시니어분들은 작은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예전처럼 큼직한 글씨와 단순한 배치가 그리운 이유죠. 그런데 다행히도 카톡 안에는 글자 크기와 가독성을 높이는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전체 글자 크기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실행 설정 화면, 글자 크기 메뉴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보통, 크게, 아주 크게 단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력이 약해진 분들은 아주 크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채팅 읽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가독성 강화 모드입니다. 이 모드를 켜면 회색 배경 대신 흰색과 검은색 대비가 뚜렷해집니다. 덕분에 흐릿하게 보이던 글씨가 훨씬 선명해지고 눈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시니어 분들이 이제야 눈에 확 들어온다고 가장 많이 만족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채팅창 안에서도 글자만 따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 우측 상단 메뉴 글자 크기 옵션을 누르면 전체 글씨와 별개로 채팅 글씨만 키울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보낸 이모티콘이나 사진 설명을 볼 때도 이 기능을 쓰면 훨씬 편해집니다. 여러분, 카톡이 불편해진 게 아니라 설정이 조금 더 숨겨진 것뿐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이제 눈 아프지 않고 읽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업데이트 후 두 번째로 많이 들려오는 불만은 사진 보내기 버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버튼이 사라진 게 아니라 위치가 바뀐 것뿐인데 이 작은 변화가 시니어 분들에게는 큰 혼란을 줍니다. 예전에는 채팅창 아래 카메라 모양을 누르면 바로 사진 전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버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채팅창 하단에 있는 버튼 갤러리 순서로 들어가면 사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파일 전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바로 아이콘이 있었지만 이제는 버튼 안에 숨어 있습니다. 파일 메뉴를 선택하면 휴대폰 안에 저장된 문서나 PDF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용한 기능이 최근 전송 항목 바로가기입니다. 손주에게 같은 사진을 여러 번 보낼 때 혹은 문서를 반복 전송할 때 굳이 다시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송 기록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죠. 사진이나 파일이 없어졌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단지 자리가 옮겨졌을 뿐 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몇 번만 눌러보시면 금세 손에 익습니다.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고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눌러보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카톡 변화를 보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하고 의문을 가지셨나요? 사실 이런 변화는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위챗입니다. 위챗은 단순한 메신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채팅은 물론이고 택시 호출, 은행 송금, 쇼핑까지 가능한 슈퍼앱으로 변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위챗은 사실상 생활 필수 도구입니다. 카톡이 가려는 길이 바로 이 방향입니다. 일본의 라인도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메신저이지만 뉴스, 만화, 쇼핑 기능이 붙으면서 하나의 플랫폼이 됐습니다. 하지만 라인이 변화를 시도할 때도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나는 단순히 채팅만 하고 싶다고 강하게 반발했죠.
반대로 왓츠앱은 지금까지도 단순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거의 없고 오직 메신저 기능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단순성을 중시하는 사용자들이 여전히 왓츠앱을 선호합니다. 카톡은 위챗과 라인의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문제는 한국 사용자들이 단순함에 너무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용자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인도 반발이 거세자 일부 기능을 축소하고 다시 단순 모드를 추가했듯이 말입니다. 즉, 이번 카톡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불편하다면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카카오가 이용자 중심으로 다시 방향을 수정할 겁니다. 앞으로 카톡은 어디로 갈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시작으로 카톡이 점점 슈퍼앱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단순한 대화 창이 아니라 금융, 쇼핑, 콘텐츠 소비까지 하나로 묶으려는 겁니다. 이런 전략은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카톡조차 어려워진다면 소통의 장벽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전용 간단 모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해외 앱은 고령층을 위해 메뉴를 축소하거나 큰 글씨와 단순한 버튼만 남겨둔 버전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카카오가 이런 요구를 무시한다면 사용자 이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사람들은 텔레그램이나 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카톡이 국민 앱 지위를 유지하려면 결국 시니어 친화적 업데이트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카톡은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도구입니다. 앞으로 더 복잡해지느냐? 아니면 사용자 맞춤형으로 변하느냐는 결국 우리의 목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톡 업데이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조금만 설정을 바꿔도 훨씬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은 4가지였습니다. 이름 화면을 단순화하는 방법, 이 광고 쇼핑 알림을 차단하는 방법, 참글자 크기와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 사진 파일 전송 위치를 익히는 방법,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훨씬 편안한 카톡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업데이트 불편하다 vs 괜찮다 중 어떤 쪽이신가요? 댓글에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이면 카카오도 언젠가는 방향을 바꾸게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면 더 많은 분들이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